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운이 좋기를 바라며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결과가 달콤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는 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법과 군대를 가지고 이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이라는 빌려온 무기로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 이탈리아의 혼란 속에서 군주론을 집필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권력을 뺏고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외부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는 운명이라는 변덕스러운 여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역량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군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궤도를 이탈하여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영토를 침범하는 불안과 후회라는 적군을 물리치고 평온과 확신이라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되는 경로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일어서는 길과 운에 기대어 오르는 길,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과거를 끊어내는 길과 주변의 지지를 얻어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 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려 하는지, 아니면 요행이 찾아오길 기다리는지, 혹은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자신의 역량으로 권력을 얻은 자는 그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고 험난하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에 오른 자는 그 과정은 편안할지 몰라도 유지하는 단계에서 수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결과는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집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은 언제든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거둔 결실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양식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병이나 보조군, 즉 남의 힘을 빌려 싸우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군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실력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철학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차가운 이성을 통해 오히려 뜨거운 삶의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현실은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역량을 기르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한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토를 비옥하게 가꾸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관문인 역량의 길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 즉 탁월한 역량이란 단순히 재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불굴의 의지와 철저한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확실한 길, 그 위대한 자립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6장에서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을 최고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모세나 키루스 혹은 로물루스 같은 고대의 영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운명으로부터 단지 기회만을 부여받았을 뿐 그 기회를 현실의 승리로 바꾼 것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탁월한 역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나 운 좋은 머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친 황야에서 길을 찾아내는 끈기이며 눈앞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철저한 자기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흔히 운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주변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운명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재앙이 되지만 철저히 무장한 자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인생의 고지를 정령하려는 사람은 그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고 험난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며 스스로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모두 적이 되고 새로운 질서에서 혜택을 볼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에 미온적인 지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할 때 겪는 진통과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려 할 때 내 안의 관성과 주변의 시선은 우리를 과거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운 성벽은 처음에는 쌓아 올리기가 죽기보다 힘들지만 일단 완공되고 나면 그 어떤 적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반면 남의 도움으로 세운 성벽은 금세 완성되는 것 같아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여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역량이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생에서의 군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기술이며 경제적인 자립이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남의 칭찬을 기뻐하고 비난에 절망하는 삶은 타인의 군대에 내 성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군주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냥을 통해 지형을 익히고 역사서를 읽으며 과거 영웅들의 실책과 성공을 분석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책을 읽고 몸을 단련하며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비르투를 쌓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평소의 부단한 훈련에서만 나옵니다. 운명이라는 여신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미소 짓다가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력과 지혜는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역량 있는 군주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들이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운명을 자신의 의지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과정은 고독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요행을 바랄 때 묵묵히 자신의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 남들이 타인의 도움을 청할 때 스스로의 팔다리를 믿고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귀한 자립의 가치를 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운이라는 변덕스러운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행운 뒤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로운 제7장에서 행운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자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도 냉정한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의 호의나 운명이라는 변덕스러운 여신의 도움으로
평범한 시민에서 군주가 된 이들은 그 과정이 매우 수월하고 마치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상에 도달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모님의 후광으로 쉽게 자리를 잡거나 운 좋게 시대를 잘 타거나 큰 성공을 거둔 경우, 혹은 주변의 강력한 조력자 덕분에 평탄한 길을 걷게 된 이들을 봅니다. 남들이 피땀 흘려 오르는 고개를 단숨에 뛰어넘은 그들의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빌려온 힘으로 세운 왕국은 그 힘을 빌려준 이의 마음이 바뀌거나 운명의 바람이 방향을 트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일어선 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핍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고난을 뚫고 올라오며 얻은 지혜가 없기에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습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신만의 군대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준 세력은 언제든 나를 조종하려 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용병과 같습니다. 타임의 의지에 내 생존을 맡기는 것만큼 위태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 좋게 기회를 잡은 사람은 무조건 실패할 운명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체살의 보르자라는 인물의 사례를 듭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세라는 운을 타고나 권력을 잡았지만 그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타인에게 의존하던 기반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고 반대파를 제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비록 그는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지독한 아군으로 몰락했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가 보여준 자립을 향한 투쟁만큼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행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실력으로 치환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안주하는 순간 몰락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구름 위에 떠 있을 때 땅 아래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는 준비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배려 덕분이라면, 혹은 시대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욱 겸허하게 자신만의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도 떠날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행운의 파도도 어느덧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길을 찾는 자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타인의 호의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작은 남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명은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비한 군주는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대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행운들을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 행운이 머무는 동안 부지런히 자신만의 제방을 쌓으십시오. 타인의 시선과 도움이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행운을 필연적인 성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치열하고 냉정한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때로는 삶의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 아프지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악행, 즉 과감한 끊어내기를 통해 어떻게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지 그 깊은 속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8장에서 가혹한 수단, 즉 악행을 통해 군주가 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권력을 찬탈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해 행위를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단 한 번에 몰아서 끝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르는 은혜와 보상은 조금씩 천천히 베풀어 사람들이 그 고통은 잊고 달콤함은 오래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비정한 통치술을 우리의 일상과 내면의 경영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악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가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갉아먹는 오래된 악습, 무의미한 인간관계, 그리고 결단 내리지 못해 질질 끌어온 과거의 후회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가해 행위를 한꺼번에 끝내라고 한 이유는 고통을 길게 끌수록 원한은 깊어지고 변화의 동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힘든 인연을 정리할 때 조금씩 천천히 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담배를 끊으려 할 때 개수를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단호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더 확실한 법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할 때도 우물쭈물 시간을 끄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변화를 위한 고통은 짧고 굵게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로운 삶의 질서가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혜, 즉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과 주변에 베푸는 친절은 조금씩 나누어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한 번 거두고 나면 금세 나태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민심을 얻기 위해 은혜를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고 했듯이 우리도 자신을 경유할 때 작은 성취의 기쁨을 매일매일 음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거창한 여행보다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평온함이 우리 영혼을 더 지속적으로 치유해 줍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명분 없는 폭력은 멸시를 부르지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격함은 오히려 존경을 낳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엄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스스로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태함을 꾸짖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군주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악역을 자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필요할 때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깨뚫고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현대판 비르투입니다. 단호한 결단 뒤에는 반드시 치유와 건설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벽을 허물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쌓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가혹한 수단 뒤에 민심을 수습하는 법을 강조한 이유도 결국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떤 아름다운 가치로 채우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결단력 있는 통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시민의 지지, 즉, 내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9장에서 시민형 군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군주가 자신의 역량이나 운만으로 권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의 지지와 추대로 인해 통치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군주는 소수의 권력자나 귀족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자신들을 군주와 대등하다고 생각하여 통제하기 어렵고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민중은 그저 억압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을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귀족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소수의 권위자, 혹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관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인민이나 시민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며 정작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소홀히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성벽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쌓아온 덕망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신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민중의 지지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재산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신뢰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으며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평판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움은 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경영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군주의 법이 변덕스럽지 않고 공정할 때 인민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원칙이 뚜렷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군주론에서 말하는 가장 견고한 요새는 바로 인민의 마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돌로 쌓은 성벽은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지만 민중의 지지를 받는 군주는 설령 적이 성문 앞까지 쳐들어와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고독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한 사람의 친구,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군주로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고 포용하는 넉넉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는 신민들이 언제나 군주를 필요로 하도록 상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의 역량이라는 씨앗이 주변의 지지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날 때 비로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성벽을 쌓고 계십니까? 미움의 씨앗이 아닌 존경과 신뢰의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내 왕국을 영원히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으려 합니다. 개인의 역량과 운, 그리고 단호한 결단과 주변의 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종합적인 통찰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은 결국 균형과 적음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준비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문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담을 그릇인 역량이 없다면 해문은 오히려 재앙이 되고,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시대의 흐름인 운을 읽지 못하면 그 재능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군주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각 단계마다 다른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제육장의 가르침처럼 오로지 자신의 발을 믿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기초를 다질 때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은 내 성벽의 설계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제구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의 지지를 얻어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성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 넓은 영토를 혼자서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군주만이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앞장서서 악습을 끊어내야 하고, 어떤 때는 여우처럼 영리하게 민심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연함입니다. 고집스럽게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오늘의 위기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생 경영에서 종합적인 통찰이란 나의 비르투를 믿되 포르투나, 즉 운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운명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군대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성벽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러 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여성에 비유하며 대담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운명이 미소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잠언입니다. 결국 군주론의 6장에서 9장까지의 여정은 자립으로 시작해서 포용으로 끝납니다. 스스로 일어서 힘을 기르고 불필요한 고통은 단호하게 끊어내며 함께 걸어갈 사람들의 손을 잡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장애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역량을 키워야 할 때 운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과거를 지지기반이라 착각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키아벨리의 차가운 통찰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다스려야 할 마음의 신민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정말 내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인생의 군주는 비바람이 불 때를 대비해 맑은 날에 지붕을 고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꿈꾸었던 강한 군주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내일의 평화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배움을 갈무리하며 스스로 법과 군대를 가진 자립하는 인간의 고귀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키아벨리의 차가운 통찰을 통해 내 인생의 진정한 군주가 되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을 얻는 네 가지 경로인 역량과 운, 그리고 결단과 지지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네 가지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법과 군대를 가진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남의 무기를 빌려 싸우는 전사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남의 호의에 기댄 군주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고 타인의 시선이 내 행동의 나침반이 될 때
우리는 내 영토의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립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원칙이라는 법을 세우며 그 법을 지켜내 나만의 실력이라는 군대를 양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거친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미리 제방을 쌓아 피해를 줄이고 그 물길을 돌려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비르투, 즉 탁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지을 때 자만하지 않고 등을 돌릴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자신의 영토를 더 넓고 견고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과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을 단호하게 끊어냈던 그 아픈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진실한 신뢰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강한 군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법이 정의롭고 여러분의 행동이 당당할 때 세상이라는 신민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통치를 지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마지막 장에서 이탈리아의 해방을 간곡히 염원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배움을 통해 각자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불안과 의존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내가 세운 가치를 묵묵히 실천하며 나만의 왕국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성벽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강인한 군주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단단한 갑옷이 되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 여러분의 영토를 지켜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역량으로 일어선 자에게 운명은 결국 가장 화려한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편안하고 당당한 군주의 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